먼저 이런 내용을 소개하죠. 박근혜 때 그렇게 아부해서 박근혜 망치더니 또다시 엠모 중심으로 친박 초재선 모임 만들어 아부해서 국회의원 공천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냐? 내가 너희들 상대냐? 이것은 11월 7일자 홍준표 전 대표의 SNS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11월 8일에는 또 이런 내용의 메시지 또 올려놓았습니다. 2004년 2월 현역 의원 36명 물갈이 했던 이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측근들 내세워서 자기들은 빼고 다른 사람 물갈이 하는 거 그때는 안 했다. 결국 지금은 한다. 이런 뜻이죠. 비례대표가 지역구 출마 포기하는 것을 물갈이 쇄신인 척 그때는 안 했다. 역시 지금은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라고 했는데 전 대표라는 것은 직함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홍준표 씨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바로 2004년 그때 홍준표 씨는 공천심사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씨가 하는 이야기 아주 자주 언론에 오릅니다. 지금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발구름판 그것을 만드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발구름판 이것이 아주 좋으면 거기에서 점프를 하면은 매우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2004년 그때보다도 상황도 안 좋고 역량도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자유한국당의 등대,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갈 그 등대는 국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국민만을 뜻한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자기 편 있는 곳으로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겨우 20몇 % 받는 것인데 그게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우리와 다르다.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국민일지라도 그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국민이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냉랭한 국민,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그 숫자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러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국민을 비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비판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앞에서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을 혹은 자유한국당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점들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비판하는 점이다. 포인트다. 그가 하는 것은 아주 점점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무슨 말만 하면 언론이 띄워주지요. 그러면은 홍준표 씨는 역시 아직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만족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홍준표 씨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번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콕 집어서 M모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초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홍준표 씨가 초선, 재선 이렇게 얕보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겠죠. 나와는 상대가 안 된다. 급이 안 된다.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물론 이런 홍준표 씨를 보고 계급장 떼라.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산수 시간이다. 그걸 좀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급장이 아니라 문제부터 풀어라 하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꼰대여서는 곤란한 일이 되겠죠. 이 꼰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하나의 인간 유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꼰대라는 인간 유형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야와 마음이 좁아지고 그가 비록 남자일지라도 거친 아줌마처럼 돼버린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분명히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이 거칠기는 한데 이것이 해머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거친 것이 아니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거칠다. 이거 참 난처한 일이라고 하겠죠. 여기에 또 꼰대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초조함이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가슴을 펴고 편안하면서도 자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상, 그런 표정을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인품이 그대로 내비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씨처럼 몽상가, 허황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그 또한 곤란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인물은 스스로 저 사람은 내 적이다.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 하는 이런 상대가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비판은 하되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적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방을 돌아서 곳곳에 다 적이 있도록 보는 사람마다 한 번씩 대화를 나눈 사람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적이 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곤란한 일이 되겠죠. 홍준표 씨가 만일 모든 국민, 전체 국민에게서 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표를 받겠다. 또 최근에 그의 행태를 보면은 아스팔트의 표를 받겠다. 혹은 어떤 친박 쪽에 가서 미소를 보이면서 표를 받겠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스케일이 그렇게 작아서는 그리고 국민을 화합을 시켜야지 나뉘어져 있는 울타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씨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죠.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곳도 있고 그러니 그 싸움터 어디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죠. 선당 후사정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홍준표 씨는 현역 원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역 원로는 아직 직접 물통 나르고 직접 초소 지키고 그리고 직접 뛰어야 합니다. 대우받지 않는 이런 현역이라는 말에 피가 끓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홍준표 씨 혹시 자유한국당에 좀 눈길을 주다가도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팩 돌아서는 거 그것 좀 고치십시오. 아무튼 마음이 너무 젊어서 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씨가 지난 대선 때 당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홀로 싸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가. 적진만 적이 아니었죠. 지금 아스팔트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 홍준표 후보자를 공격하는 그것이 애국활동이다. 그러면서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조원진 후보자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공중분해된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박수치겠다. 이런 분위기였다 하는 것이죠. 혹시 아스팔트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내가 그런 짓을 했었나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는데 소셜미디어에 찾아보십시오. 그저 검색만 해보면 명백한 증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더라도 홍준표 씨 자신은 자기 기량이 거의 연마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겨먹은 대로 대충 막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홍준표 씨는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대표가 목표인 것입니까? 당대표가 목표라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어떤 유형의 정치인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지르는 타입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 예를 들어서 3대7 승산이어도 내가 3밖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배팅을 하는 그런 배포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것이죠. 승부욕이 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3대7인지 2대8인지 분별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죽을 줄 모르고 사지로 걸어 들어간다. 자기가 알고 있던 10년 전, 30년 전의 그 데이터를 철석같이 믿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선을 위해서는 하루에 6시간 이 말은 똑똑히 들어야 할 겁니다.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제대로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응원을 해야 할 겁니다. 매일 6시간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뇌 능력을 신속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홍준표 씨는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다. 문제 해결력은 없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시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발빠른 면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품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든든하게 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막말로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자 하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틈만 나면 그러죠. 자꾸 내 말은 막말이 아닌데 자꾸 내가 말만 하면 막말이라고 해.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죠. 홍준표 씨가 뭔가를 튀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침 튀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다. 나는 침을 튀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준표 씨가 상대방에게 투표하는 입장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반대이죠. 그래서 침을 튀겨놓고 침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침이라고 하거든 이것을 침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십시오.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말고. 핏불을 입마개도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면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이나 글이 너무 거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을까? 그 방안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을 하거나 글을 내놓으려고 할 때는 홍준표 씨 자신이 직접 손에 만년필을 들고 직접 종이에 그것을 쓰십시오. 바로 말하거나 바로 워드 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썼다가 그것을 다시 말을 하거나 글로 내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입이 먼저 움직이게 하지 말고 손을 먼저 움직여야 할 겁니다. 만년필이 홍준표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홍준표 씨에 대해서 그를 인터뷰하듯이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인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 와 있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의 반응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홍준표 대선 나가라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지지자였던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대중은 곧잘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죠. 박근혜를 비판하면 박근혜 지지자가 등을 돌립니다. 보란듯이 유튜브 같으면 그렇죠. 구독 끊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끊고 차단하고 나름대로 아주 세게 그런 식으로 해 보입니다. 황교안을 비판하면 황교안 지지자가 등을 돌립니다. 나경원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안철수, 조국, 이재명 또 같은 유튜버 중에 정규재 이들을 비판하면 그 지지자들이 모두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알기에도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무수히 이런 사람들을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고 집이 비었을까? 어떻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 말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오아시스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지친 표정으로 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자기는 이제 막 떠나왔는데 뛰쳐나왔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여러분은 오아시스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라는 인물들 그리고 그 지지자 모두 합심해서 자기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싸워야 할 상대방 저 인간이 푸시업을 100개씩이나 한대. 이렇게 되면은 가서 저 인간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주위를 보면 어쩌면 열의 9은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종목에서 푸시업 빼버려.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바로 당신이 푸시업 200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야기한다고 하자면은 그 안에 있는 여러 명, 다 헤아려 보면은 100명이 될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뒤에 그 다음에 정말 탑 오브 탑
그런 사람을 뽑아서 대선에 내보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지자가 할 일은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대선 주작감, 그를 칭찬하는 일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팽이다. 그러면서 죽지 않게 계속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멈추면 죽어버리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해라. 당신이 훌륭하다가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만 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지지자들이 할 일이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